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순서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무조건 장판이 제일 저렴하고 무조건 원목 마루가 최고 비싸다, 이 뜻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뭐 시공하는 면적, 어떤 회사에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순서는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리고 또 그 바닥의 상태나 이런 게 어떤가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절대적인 순서는 아닌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진언니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닥 마감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각 재료의 장단점, 가격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집을 계획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섰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장판일 겁니다. 그리고 데코 타일, 강화마루, 강마루, 타일, 원목마루, 이 6가지 정도 하면 제 생각에는 일반 주택을 지을 때 이 범위 안에는 어느 정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판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또 시공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생활을 하시다가 뭐 찢어지거나 찍혔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수가 용이합니다. 그 부분만 잘라서 보수를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좀 하기 힘들지만 전문가들을 오면 잘라서 이어 붙여도 깜짝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방을 할 때도 제 열이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열 손실도 덜하고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판은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장판들은 많이 얇지만 조금 비용을 들여서 두꺼운 장판을 사용을 하면 쿠션감이 다른 재료들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신다든지 어린 애가 있을 때는 마감재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라 그러면 다른 재료들보다는 조금 연하기 때문에 찍혀버린다든지 그리고 찢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지보수도 많이 해줘야 되고 아니면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장판을 다 갈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는 성능이 원체 좋으니까 장판은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데코 타일은 장점이라 그러면 장판에 이제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판은 찍히거나 이런 거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이 데코 타일은 좀 많이 딱딱합니다. 그런 찍힘이나 이런 것도 강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가격대도 좀 저렴하고 장판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조금 전에 놓친 부분이 있지만 장판도 두께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 차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두께를 많이 높인다 그러면 이는 데코 타일보다 가격대가 훨씬 올라가는데, 데코 타일은 가격의 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시공해 놓으면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 그러면 본드를 발라서 시공을 하는데, 저희가 가정집 같으면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데코 타일이 수축 팽창을 하는데 한 장당 붙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수축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틈새가 많이 생깁니다. 가정집에 엄청 부적합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흔히 식당에 이런 데 가보시면 바닥에 데코 타일이 깔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바닥이 딱딱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가 오기 때문에 긁힘이나 이런 데 좀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바닥에 난방을 하거나 이렇게 전기 판넬을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틈새가 다 벌어져 있습니다. 그 틈새에는 전부 먼지가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요 근래 제가 얼마 전에 업체 통할 일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난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쓸 수 있는 데코 타일이 요즘에는 많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틈이 벌어지는 걸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품을 사용해 보지는 않아서 그 성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가정집에는 좀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사무실이나 이런 데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요즘에는 많이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코사이도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화마루의 장점은 강마루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바로는 강마루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생활 기스나 이렇게 찍힘이나 이런 게 강마루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유지보수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 세대에 예를 들어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강화마루를 저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강화마루를 좀 생산을 많이 안 하는 추세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강마루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임대를 주거나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러면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강화마루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화마루가 가격도 저렴하고 또 생활기스나 이런 데도 강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제가 좀 전에 얼핏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생산을 많이 안 합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임대세대나 이런데 강화마루를 많이 사용을 해서 한 몇 년 전에도 제가 쓰려고 좀 했는데 생산하는 품목이 너무 작아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강화마루 안에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점점점 생산을 안 한다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조금 많이 납니다. 이제 뭘 떨어뜨려도 쿵쿵 퉁퉁 소리가 많이 나서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마루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장판 아니면 지금 강마루 추세니까. 강마루의 장점은 소리가 많이 안 납니다. 난방을 하게 되면 강마루는 바로 이제 본드로 붙이기 때문에 열이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난방을 했을 때의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본드로 접착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친환경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본드도 친환경 본드가 많이 나오지만 친환경이라 해도 본드지 않습니까? 친환경을 생각하시고 좀 건강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는 사실은 강마루가 전부 본드로 접착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문제는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할 때 떼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말씀드렸듯이 본드로 접착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다 긁어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찍힘이 엄청 약합니다. 강화마루보다 엄청 약합니다. 자재 파는 쪽에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겁니다. 제 집에도 지금 강마루가 깔려 있는데 제가 애가 어렸을 때 구슬 같은 거라도 좀 떨어뜨리면 조명빛에 반사된 걸 싹 보면 바로 움푹 파여져 있습니다. 조그만 물건을 떨어뜨려도 찍힘이 엄청 약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축을 지어가지고 바닥에 강마루를 깔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집주인분하고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일랜드 식당이 있는데 자기가 의자를 놔뒀는데 의자가 저희가 일반 의자보다는 다리가 엄청 얇은 거였습니다. 이 바닥에 만나는 접지 않는 면이 이렇게 좁으니까 사람이 앉고 이렇게 하면 그 눌러진 표가 나는 겁니다. 며칠밖에 안 앉았는데도 의자를 치워놨고 조명에 비춰서 보면 펴 있는 표시들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강마루의 특성이기 때문에 제가 뭐 조금 난처했는데 그 제품이 이상한 게 아니라 강마루 자체가 찍힘에 원체 약합니다. 저도 지금 제 집에 있지만 뭐 물건 하나 떨어뜨리면 움푹 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하시는 분을 부르면 예전에는 크레파스 같은 걸 녹여가지고 인도 같은 걸로 녹여서 그 공간을 때워서 보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걸 색을 조합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요 근래는 튜브처럼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가 여러 가지 색깔이니까 그 재료를 조금씩 섞어서 공간을 때워서 사용을 합니다. 집에서 이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보시면 그런 제품들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시공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집에도 찍히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보수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찍힘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타일을 적었는데 장점으로는 어찌 보면 돌이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놓으면 열은 좀 늦게 올라오지만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여름에는 그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오염도 덜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주방 같은 데 보면 주방 부분은 타일, 거실 부분은 마루 까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염이나 이런 거는 강마루, 강화마루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으니까 타일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원체 딱딱한 돌 종류니까 집에 어르신이 계신다든지 어린애가 있다든지 하면 제 생각에는 타일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이 미끄러우니까 물이 약간 묻어서 잘못하면 넘어질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위험한데 어르신이 계신다든지 그리고 어린 애기들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타일은 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조금 관리를 잘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일도 이제 사이에 줄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줄눈이 어떻게 보면 참 지저분해 보입니다. 똑같은 색깔을 하거나 밝은 색깔로 했을 때 그게 오염이 되니까 어두운 색으로 줄눈을 넣었다 그러면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줄눈 부분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탈락이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단점들은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장 이렇게 뜯어서 시공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덜어내고 다른 재료를 쓴다 그러면 솔직히 좀 대공사입니다. 타일을 결정했을 때는 그걸 계속 사용한다고 보고 좀 선택하는 게 좀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목마루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마루의 이제 고급 사양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거의 강마루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 대신 단점은 다른 재료에 비해서 이제 비싸다. 그리고 장점은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6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면 자신의 집을 지을 때 뭘로 해야 될지 이 사이에서 거의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순서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무조건 장판이 제일 저렴하고 무조건 원목 마루가 최고 비싸다 이 뜻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뭐 시공하는 면적, 어떤 회사에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순서는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리고 또 그 바닥의 상태나 이런 게 어떤가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절대적인 순서는 아닌데 장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한 2만원입니다. 그리고 데코 타일은 한 3만원 중반,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한 9만원 정도, 강마루는 한 12만원에서 한 13만원, 타일도 한 12에서 한 13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목 마루는 뭐 17, 뭐 18, 막 이렇게 막 쭉 올라가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도 순서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지 절대적인 가격을 좀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장판도 1.8T하고 나중에 4.5T 이런 가격하고 똑같은 장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격 차이는 엄청 많이 납니다. 4.5T 되면 뭐 옆에까지 다 앞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선의 느낌은 알고 계시면 바닥 마감비를 정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